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오늘 양시장은 다행히 큰 타격 없이 거래로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은 무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참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발빠른데요. 어제 특히나 급락을 하던 2차 전지주 어느 정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 머니들은 다른 쪽으로 쏠리고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살펴볼까요? 강렬한 엑셀 밝기, 주가도 슝슝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지금 양봉 만들기에 여간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의 반란도 오늘 반짝이는 모습이 시장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 속에서 우리의 머니는 어느 곳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 맥락들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들 고르는 안목도 키워보시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똑심 전략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설위원님, 오늘의 또 시장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을 다 산 게 아니라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위주의 매수, 또 외국인은 코스닥 위주의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잘 오르지 못한다. 그런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지수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0.4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에 0.41%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6,1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66,300원을 갔다가 그 위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66,300원 자리가 주봉 구름층 상단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40원 약세로 마감을 했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양 지수에 좀 상승세를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신고가를 기록해서 2,561포인트에 왔습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에 가로막힐 수 있는 자리,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거의 다가온 이런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2,590포인트 전후가 되는 이 자리거든요. 왜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 주봉에서 봤을 때 이게 66,300원 자리입니다. 66,300원 왔고 거기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저는 그런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6,300원을 오늘 도달한 게 아니라 66,300원은 4월 10일 도달했죠. 도달하고 약간 정체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상승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형 종목들의 상승으로 조금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먼저 주봉 구름층 상단에 와서 정체된 흐름, 그리고 코스피는 다른 대형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선물 차트를 또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현재 334.30인데 주봉구름층 상단까지 좀 남아있죠.
코스피는 2,590, 2,593포인트까지. 그리고 선물 지수는 341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6에서 7포인트를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여기 또 가로막힐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저항대를 의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여기서 저항이 맞고 눌림목 위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수 측면에서 정체되는 상황이라서 종목들이 잘 못 갑니다. 종목들이 체감적으로는 개별 종목이 잘 못 가고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기술적으로 저항대 다가온 모습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상황에서 오늘 급락이 나와서 양 지수 상승세를 부추긴 그런 모습입니다만 주봉은 아직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 위쪽에 박스권, 아래쪽에 박스권. 그 박스 아래를 빠져버리게 되면 코스피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이고 상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또 하락할 수 있죠. 크로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주봉 상황에서 구름층 안에 있다는 것, 박스권 하단에 있다. 근데 이 하단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코스피는 상승을 더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원달러 환율을 가게 되면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지수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들 잘 살펴보시면서 하락할지 상승할지 좀 이런 것들 전략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는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오사무의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닐까요? 지금 3월 10일 날 또 대비로요. 수익률이 무려 100% 넘었고요. 110%도 넘었습니다. 128.2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미코라는 종목은 79.03% 그리고 오리콤과 오스코넥 역시도 40%에 육박하는 현재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대성하이텍 선수입니다. 3월 23일에 편입한 이래로 수익률은 33.52%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KVF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역시도 15% 지금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코리아 FT는요. 지금 3월 31일 그러니까 따끈하게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1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이 선수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미코랑 대성하이텍 제외하고는 오늘 다 종목들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해설위원님, 말하는 선수들마다 기량을 잘 뽐내니까 금메달 주기 참 어렵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굉장히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한 그런 종목 어떤 금메달 선정하고 또 은 동메달은 또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선수가 또 목에 걸었나요? 네, 금메달을 수여할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공략가 대비로 이제 128% 수익을 기록했는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기록했던 것은 이제 석유화학 촉매를 만드는데요. LED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석유화학 촉매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이 종목을 공략으로 안내드렸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지는 재무 상황을 보면서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430억, 내년에 500억, 그다음에 600억. 제가 3, 4, 5, 6 이렇게 영업이익 앞자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요. 7천억대는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반영했을 때 또 적정 자리는 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도 제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7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1조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128%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조정이 주어진 이후에 또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디까지나 추정 영업이익인데 추정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재무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또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른 상승이 주어졌으니까 단기에
조정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리콤입니다. 제가 오리콤 힌트를 드릴 때 꽥꽥 동물 소리를 내면서 힌트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3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오리콤은 두산그룹의 광고 대행이죠. 광고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왜 오리콤의 상승이 컸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한동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리콤, 오파스넷, 부방, 그리고 디지캡,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파스넷, 오신의 형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파스넷 상한가, 오리콤은 상한가 터치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수반들에게 또 조정이죠.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리콤은 전고점을 넘어섰단 말이죠.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의 눌림. 그리고 윗꼬리가 길지 않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 신고가입니다. 상장 이래의 최고가를 터치한 그런 모습이죠. 공략가 대비로 무려 이제 41%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오리콤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상승했을 때 딱 고점에 닿는 자리예요. 이런 걸 유념해야 됩니다. 고점을 연결한 이 삼봉이죠. 삼봉 저항대입니다. 저항에 대해서 제가 7자리 안내드리고 있죠. 이동평균선 자리, 중장기 60, 120, 240,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자리,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 그다음 자릿수 1,000원에서 2,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그다음에 쌍봉, 전고점에 도달하는 쌍봉 자리, 7번째는 삼봉,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 연결선. 자, 마지막 7번째의 저항 자리입니다. 이게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삼봉 추세 연결선 상단에 부딪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 조정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추세 연결선의 상단이 다시 왔을 때는 이제는 돌파입니다.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콤 조정이 주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은 좋다.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좀 리스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메달을 수요하는 그런 종목은 제가 지난주 공략을 하자고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힌트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름에서 힌트를 잡기가 어려워서 예스라는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OSP라는 종목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을 힌트를 가지고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스코텍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안내드린 이후로 가파르게 거의 뭐 80%의 기울기로 이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스코텍에 대해서 어떤 분은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이거 재무가 안 좋아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정말 지극히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당연히 재무가 안 좋죠.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는 재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재무가 안 좋은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 한 방으로 재무가 완전히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의 재무를 보면서 재무가 안 좋으니까 저는 매수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은 지극히 초보자예요. 초보자의 시각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한 방에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에 대한 재무를 보면서 재무가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초보적인 시각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은 상승률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자,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윗꼬리 긴 거 양봉이라 하더라도 윗꼬리가 길다. 그리고 아랫꼬리보다 긴 십자형 도지다 하더라도 윗꼬리 길고, 십자형 도지 두 번째 윗꼬리가 긴 음봉, 또 윗꼬리가 긴 양봉, 이러한 것들이 고점 시그널이니까 이제는 오스코텍도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자리에 왔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100%도 아니고요. 120% 거의 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메달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받아야 됐고요. 오리콤 그리고 오스코텍까지 동메달, 은메달을 모두 수여했네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잠시 뒤면 또 퀴즈 타임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는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 0009번 누르고 입장하셔서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5535에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입장해 주세요. 오셔서 다양한 또 이벤트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꼭 봐야 했던 테마들을 하나씩 또 우리 해설위원님의 시각으로 풀어볼 건데요. 해설위원님, 오늘 꼭 봐야 되는 좀 테마가 있었다면 이거다 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테마 그 그룹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2차 전지, 폐배터리, 반도체, 또 AI 쪽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이 됐었죠. 물론 전기차 내에서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3원계, LFP 배터리, 폐배터리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제가 섹터로 안내를 드렸죠.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충전입니다. 충전, 전기차 충전. 자, 기아차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는데 기아차 직원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윤 대통령이 신경 쓰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민되는 것은 충전 인프라입니다. 당연히 충전 인프라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의 섹터를 가져왔고요.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야만 전기차 보급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섹터 이 그룹을 유념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이 빅 매치가 되는 바로 종목 2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이 섹터 이 그룹에 속하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자, 디스플레이텍. 이 기업은 LCD 모듈 등의 기술 개발, 그러니까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LCD 모듈이에요. 특히 이제 중저가 휴대폰 시장 꾸준한 성장으로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게 무슨 충전과 관련된 거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안내가 되고 있죠. 바로 그 지분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상황을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긴 했어요. 윗꼬리가 길었어요. 오늘 장중에 18%가 올랐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딸렸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 단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공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바가 있으니까 안내를 드립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고점 탈출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 고점 추세 이렇게 고점에서 연결되는 이 추세 있죠? 이 추세를 딱 벗어나면서 급등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가 계속 걸리는 자리였죠. 걸리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도 걸렸었고 여기서도 걸렸었고 계속 추세에 걸렸어요. 고점 추세. 거기서 걸렸다가 급등이 탁 나왔는데 자, 주봉에서는 저항대를 바로 이런 자리죠. 왼편의 구름청 상단도 걸리는 저항이 있다라고 안내드리죠. 이런 자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달고 밀린 겁니다. 그 월봉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월봉에서 걸렸던 자리를 잘 보세요. 월봉에서 보면 여기 구름청 상단 이런 자리가 다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이 있는 자리가 앞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그널이 주어졌죠. 현재는 주봉에서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된 과거로부터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해보면 월봉에서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일봉에서는 고점 매도 시그널을 떴으니까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러나 월봉에서 달려갈 수 있는 상승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13,000원대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재료로 상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올랐던 것은 바로 충전과 관련돼서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성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결국은
월봉의 상승 공간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주어졌을 때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 조정이 주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전기차 충전 섹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전기차 섹터 그룹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선수는 Y2솔루션입니다. 자, Y2솔루션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많이 연관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Y2솔루션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근데 Y2솔루션이 왜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 있느냐? 자, Y2솔루션 이 회사는 SMPS, 곧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 모듈,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 파워 모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이 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그래서 전기차 충전 섹터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Y2솔루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죠. 600원대부터 거의 3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Y2솔루션은 한때 노란톡방에서도 소개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바닥권에서부터 3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근데 주봉에서는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도 신고점을 만들고 있고 주봉 상황에서도 신고점을 만들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월봉에서는 과거 같던 이런 큰 흐름을 보고서 야 이거 10,000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Y2솔루션은 과거에 이렇게 12,000원대까지 갔었던 것은 바로 바이오와 관련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꼬리표를 뗐어요. 유양 DNU라는 회사였죠. 그래서 바이오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급속 충전,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와 연관 짓지 마시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월봉을 보지 마시고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가파른 상승이어서 조정이 주어질 수 있는데 조정이 1, 2, 3로 A, B, C 형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락이 A, B, C 형태로 하락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가 매수 관점이지 현재는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배울 바가 있고 또 조정이 주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디스플레이텍 항상 얘기는 해주셨는데 차트 계속 보시면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2솔루션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QR코드 여기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할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잠시 뒤에 또 공략주로 급등하고 또 중장기로 멀리 뛸 종목 우리 선수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이건데요.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앵커님, 우리가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골프 딱 때렸을 때 사장님 무슨 샷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일단 힌트입니다. 나이스가 힌트일까? 아이고야 그렇게 쉽게 힌트를 주시다니. 예, 여기 앵커님이 예. 이게 쉬운 걸까요? 너무 제가 아직 너무 몰라서. 쉬운 힌트를 주셨어요. 네. 사장님 무슨 샷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무슨 샷? 네, 그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바이오에 속하는 거고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네.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종목명에 게임이 들어갑니다. 게임이 들어가니까요. 앞 글자에 들어가는 것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세 글자인데요. 게임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급등할 만한 종목은 사장님 땡땡땡 샷에 그 땡땡땡이 들어가는 종목이고 땡땡땡은 아니고 땡땡. 아, 땡땡. 네. 네, 두 글자 땡땡이 들어가는 또 종목이고요. 멀리 뛸 만한 종목으로는 게임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세 글자 꼭 찾아보셔서 정답을 너무 쉽게 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답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실 분들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다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충전 쪽으로 살펴봤다면 이어지는 이번에 볼 만한 테마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그룹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테마는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국내 환자도 또 발생됐고 그래서 좀 심각성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을 우리 엠폭스라 부르는데 이제 동물 백신과도 관계된 건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엠폭스 확진자 발생 소식 후에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물론 이것이 길게 영향을 주는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쪽 테마는 좀 짧게 보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바로 이 두 번째 테마, 원숭이 두창의 테마에 속하는 선수, 두 선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진 매트릭스입니다. 진 매트릭스, 이 선수는 이제 분자진단 원천 기술로 질병 일괄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카 감염, 그리고 A형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이죠.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원숭이 두창 그리고 대상포진을 동시 감별하는 네오플렉스 MPX VZV를 개발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 매트릭스가 바로 이제 이 원숭이 두창에 관련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순간 급등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급등하면서 18%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포인트에 왔느냐. 제가 이 설정한 자리가 이제 241선 자리예요. 여기가. 여러분 HTS에 241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디폴트는 120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240일에 국한되지 말고 이거를 200일 또는 220일로 한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00일로 이렇게 한번 설정을 바꿔보죠. 200일로 딱 바꿔봐요. 바꿔보면 닿았죠. 그러니까 굳이 240일이라는 자리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200 그리고 때로는 220. 왜 220이며 뭐 이렇게 되느냐. 240일은 말이죠. 한 달 20일 기준으로서 1년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의 휴일, 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휴일을 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 220일 정도가 나오기도 해요. 218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200일, 220, 240일 이런 것들을 1년 주가의 평균으로 보고 그 자리 근처에 왔을 때는 매도 대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스트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240일을 강조하긴 합니다. 60, 120, 240을 강조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240 자리를 너무 의식하고 그 자리에 딱 저스트하게 보고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처에 왔을 때, 아까 봤을 때 201선 자리가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선부터 241선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200일, 220, 241선 바로 그런 이평선 자리가 부딪히는 저항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241선, 221선 꼭 설정하고 잘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이 원숭이 두창 섹터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선수는 코미팜이 되겠습니다. 자 코미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미팜 이 회사는 이제 동물용 백신, 동물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는 항암제 및 암성 통증 치료제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강력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제 코미녹스 신약 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참 이 기업이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 그러면 이 기업이 개발하는 항암제가 모든 암성에 다 질병 치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물론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 회사의 그 질병 치료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바닥을 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 이전에 바로 어제 급등이 나타났었어요. 16%확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를 길게 달렸죠. 아랫꼬리 길게 달았어요. 그런데 아랫꼬리 길게 달았을 때 어느 자리에서 멈췄는지가 중요하죠.
아랫골에 달았을 때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좀 전에 진 매트리스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 자리 241선입니다. 241선까지 딱 빠지고 이렇게 올렸죠. 그러니까 241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겠죠.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주어졌지만 조정을 허용하는 자리가 바로 241선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트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조정이 주어졌을 때 241선 바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감행했다 그러면 거기서 거두는 수익도 상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눌림목 저가가 마이너스 5%, 종가가 마이너스 1%니까 그 공간에서의 4%, 5%의 수익을 딱 거둘 수가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41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파하지 못하면은 가로막는 저항 자리가 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지지가 되는 지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주봉을 볼게요. 코인팜은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60주선 그 위로 보면은 구름층 상단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다음 갈 수 있는 저항 자리 목표까지의 그런 상승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겠죠. 이평선도 그렇고 일목균형의 백구름층 상단도 그렇고 앞서 설명드린 자릿수로 피보나치라든지 또는 매물대 그다음에 쌍봉, 삼봉, 저항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데 코인팜은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고 일봉에서 241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어서 거기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주봉을 보면서 저항대를 향해서 상승 공간을 채우는 때까지의 그러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또 백신 쪽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기사를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 매트릭스 그리고 코미판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 날려주고 계신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또 정답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정답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더 힌트 혹시 있을까요? 힌트, 글쎄 어떤 힌트를 드릴까? 영어로는 그냥 AG. 네, AG가 되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네, 무슨 샷? AG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외쳐주시면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또 선물을 팡팡팡 주신다 하시죠? 맞죠? 네, 맞습니다. 텀블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노란 톡방에서 뭐 이렇게 어느 가격에 사세요, 어느 가격에 팔세요 이런 거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를 강력하게 뭐 권장하고 이걸 사세요, 팔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란 톡방에서 이제 이 종목이 상승을 기록했을 때 저항대를 기술적으로 그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뭐 3%, 4% 수익 거둘 것을 저항 공간까지의 그 좀 높은 자리에서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혹시라도 확 뛰었을 때 저항 공간을 좀 폭넓게 잡아서 짧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좀 높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까지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까지 안내를 드리는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자,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네모는 QR코드 스캔하시고 0009번 눌러서 지금 바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어떤 종목인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등할 만한 종목은 땡땡이 들어가요. 사장님 땡땡샷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땡땡 두 글자가 들어가는 세 글자 종목 그리고 AG라고 하는 힌트 덧붙여 주셨고요.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답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갈 만한 종목은요. 게임이 들어간다, 세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 톡방에 정답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급등할 만한 또 종목들도 좀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 샵 3772번 53후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도 제공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님.
이렇게 노란 톡방 들어갔을 때 좀 좋은 점 있을까요? 그거 말고.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777 전략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자, 777 전략 무엇이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저항의 7자리, 어디서 매도하는지가 바로 이제 저항의 7자리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는 매수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지의 7자리가 되겠죠. 아까 7자리로 안내드렸던 걸 반대로 보면은 지지의 7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 그다음에 세 번째 7의 전략은 뭐냐면 매수로 볼 수 있는 매수 근거, 제재수 기기 스스입니다. 제재수 기기 스스 뭐냐면 재무, 그다음에 재료, 수급, 기기, 기술적인 맥점, 그다음에 과거에 끼부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스케줄, 일정, 어떤 일정이 있어야 돼요. 바이오는 바이오 관련해서 뭔가 발표하는 일정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는 뭔가 공급하는 이슈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777 전략, 저항의 7자리 전략, 그다음에 지지, 매수로 볼 수 있는 7가지 전략,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매수를 하는지 제재수, 기기, 스스라는 7가지 전략, 바로 이 777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777 전략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할 종목 바로 또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사장님 나이스샷. 영어 AG 바로 나이죠. 나이로 시작되는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이백입니다. 자, 이 나이백은요, 펩타이드 의약품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은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소재, 그리고 치과용 골 이식제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폐섬유증 치료제 글로벌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이 부분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텐데, 제약 바이오이면서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냈어요. 영업이익을 낸 회사이고,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121선 자리를 딱 터치하고 확 밀렸죠. 그러니까 121선, 241선 이게 저항이 되는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서 121선 딱 부딪히고 그 다음에 상승 나타났을 때 241선 저항이 딱 부딪혔죠. 이제 여러분들 좀 눈이 뜨이시나요? 왜 제가 60, 120, 240 이런 자리가 저항인지 이렇게 안내 드리는지 좀 눈이 뜨이죠. 이 121선에서 딱 부딪히고 급격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241선 딱 부딪히고 또 급격하게 빠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항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 계속 주구장창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21선 갔다가 빠지고 또 61선 갔다가 살짝 빠지고 지금은 이제 121선 자리 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가 저항이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1선 전체적으로 쭉 길게 보자는 거예요. 길게 보고 앞서서 한번 부딪히고 240선 또 부딪히고 물론 여기 부딪히고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거래량에 좀 뭔가 차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121선 자리 갔을 때 거래가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어요. 여기서는 거래가 241선 저항에 부딪힐 때는 거래가 많이 나타났었죠. 이때는 그러니까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공방이 치열한 거예요. 저항이 왔기 때문에 매도를 던지고자 하는 또 매수로 하고자 하는 이런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거래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자면 말이죠.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본 상황에서 거래가 꾸준하게 많이 일어났었죠.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꾸준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20선 자리 왔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물대가 위로 있을 때는 저항이 되지만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게 매물대 차트거든요.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은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8,000원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눌러줬을 때 17,500원 전후한 자리를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 1차 목표가는 19,700원짜리 그 자리는 바로 여기를 설정했습니다. 구름층 상단 자리 여기가 평평한 구름층 상단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로는 주봉을 봤을 때에 주봉을 보고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구름층 하단 자리 21,300원 자리를 목표로 삼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이 또 급등할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17,500원 전후로 했고요. 목표가 1차, 2차 나눠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손절 라인도 있습니다. 16,500원 꼭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백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중장기로 볼만한 선수들 지금 많은 분들이요, 해설위원님. N게임이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통일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이 들어가는 종목, M게임. 예전에 게임빌이 있었는데 게임빌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W게임즈 이런 종목도 있는데 제가 세 글자라고 했으니까 M게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중장기로 좀 보시는 건가요? 예, 이 M게임 이름에 게임이 들어갔듯이 게임 개발, 게임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주요 게임은 열혈강호 온라인, 나이트 온라인, 이터널 시티 등이 있고 또 모바일 MMORPG 귀온엠, 또 퍼블리싱 게임, 지천 영주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 상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매출액 700억 대비로 영업이익이 300억 나왔습니다. 물론 게임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높죠. 소프트웨어 관련되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률이 40%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평가돼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 300억 대비로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상황이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물론 많이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죠. 막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봉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고점 그리고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왼편에 갔던 고점들 하나씩 경신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6개월 동안에 매수했던 매수 주체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죠? 그리고 제가 제재수 기끼 스스라고 하죠. 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끼를 많이 부렸어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끼 부림 이후에 눌림. 그다음에 또 여기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끼를 부리면서 눌림. 그러니까 눌림이 끼를 부리면서 눌림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눌림.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매물대 위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게임 지금 자리에서는 9,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데 자,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봉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죠.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여기 바로 상단대까지의 그런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을 볼 때 작년도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는 딱 지지를 받았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봉에서 240주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도 60120 240을 안내드렸듯이 지지도 60120 240인데 그 60120 240은 일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주봉의 240주선 지지, 여기 240주선은 굉장히 장기죠. 240주선이면 한 5년 정도 되나요? 1년이 50주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바로 240주선. 거기를 딱 지지받고 반등. 그다음에 120주 라인, 60주 라인 갔다가 눌림. 그 다음에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눌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지를 명확하게 받으면서 이제는 구름층 아래로 가기보다는 구름층 상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상황에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고점들을 다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저항이 일봉 상황에서 저항이 없고 일봉에서 보여지는 저항대는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이제 주봉 상단까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봉에서 보여지는 왼편의 구름층 상단보다는 주봉에서 보여지는 구름층 상단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봉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일봉 구름층 상단이 2차 저항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요. 매수는 9,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목표는 1차적으로 제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자리 주봉 구름층 상단 바로 1,200원 전후한 자리를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일봉 상황에서 보여지는 구름층 상단 자리까지 바로 여기 바로 이 구름층 상단 이 자리까지 바라보고 대응해 볼 만하다. 거기가 이제 12,400원 전후한 자리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는 9,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게임 섹터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다.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차트 공부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 전후로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살펴보시면 1차적으로는 1,200원, 2차 목표가 살펴보시면 12,400원, 손절 라인은 9,3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M게임 다 맞춰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방송 끝나고서도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황 분석, 시장 정리, 속보들, 그리고 차트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면 여기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777 전략 계속해서 또 복습도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777 전략 복습을 해드리는데 노란톡방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777 전략 다시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 저항 7자리. 그다음 7은 지지 7자리. 그다음에 세 번째 7은 매수가 근거되는 7자리입니다. 저항의 7자리, 이평선 기준으로서 중장기 60, 120, 240 이것은 일봉과 주봉과 월봉 다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기준선 자리, 일목균형표의 저항을 잡는 자리. 세 번째 매물대로 표시되는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에서의 저항을 보는 거고. 네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되오는 비율적으로 되돌림 반등이 되는 저항 자리. 다섯 번째는 자릿수 저항 자리. 그다음 여섯 번째는 쌍봉.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삼봉. 근데 이 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지를 반대로 보는데 뭐가 바뀌냐면 쌍봉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쌍바닥. 그다음에 삼봉이 아니라 삼단은 지지가 되는 자리. 그리고 이평선으로 60, 120, 240. 일목균형표도 구름층 하단이 될 것이고 피보나치 바닥에서 되돌림에서 나오는 바닥 자리. 매물대는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 이렇게 저항의 반대로 보는 게 지지의 7자리. 그다음에 기술적이 아니라 매수의 근거가 되는 7개. 제재수, 기기스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인 맥점. 그다음에 과거에 끼부림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케줄, 일정이 잡혀 있는가? 바로 이거 제재수, 기기스스의 근거에서 매수 근거를 잡는다. 이 777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차주 복습을 하면서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재수 끼끼주수 맞나요? 제재수 끼끼스스 네, 맞습니다. 끼끼스스.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시면서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안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하시고요. 0009번 누르고 입장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5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50분 시간 또 훌쩍 이렇게 지났는데 해설위원님과는 내일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저희도 발빠른 또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미세먼지 농도가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도 그 중국발 황사의 영향은 오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기관지 관리도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